160조 복덕방입니다. 이 복덕방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될 만한 거는 없습니다. 어려울 만한 건 없어. 그래서 인물 간의 이제 갈등 관계, 이 갈등이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이제 근대화가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거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뭐랄까 잘못된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근대화의 핵심은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이용하고 쓰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핵심적인 갈등은 바로 돈 때문인 거죠. 뭐. 볼게요. 50전이면 왜 안경테를 못 고치세요? 초씨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걸 가리실 처지야요. 그러나 50전은 또 마코 값으로 다 나갔다. 1억이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지금 이제 앞에서 그 딸과 그 다음에 초씨가 벌이는 갈등은 뭐 때문인 거냐면 이제 안경딸이 고치는 것 때문인 건데, 사실 근본적인 건 돈인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더 좋은 안경으로 맞추고 싶은 거야. 그런데 딸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앞에 두 개의 발화, 그러니까 딸이 한 발화 있죠. 50전이면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찾았어? 요 두 거는 당연히 딸과 아버지의 대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지금 이거는 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로 독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초씨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씨는 돈의 기녀성을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시점이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죠. 지금 돈의 기녀성을 느끼는 초씨의 내면을 서술자가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은 지금 이 장면은 누구의 시각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냐면 이제 초씨의 시각에서 그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A 부분이 바로 돈에 대한 초씨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디를 보냐면 딱 A야. A 그 옆에 초씨는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찾았어? 볼게요. 초씨는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거기다 밑줄 치세요.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10,000원이라도 붙들고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시 한번 교섭해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전에 세상과 직접적으로 교섭, 사실 세상과 교섭한다는 얘기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처지가 아니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딸에게서 좀 괄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초씨는 과거의 그런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돈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지금 이 꼴로 써야 문화주택이 암만 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그래서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초씨의 독백입니다. 그러면 송장이나 다름없지 뭔가, 이게 이제 자신에 대한 처지를 드러낸 표현인 거죠. 송장이 뭐야? 시체야, 시체. 지금 이제 산송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야, 씨, 돈 없으면 산송장이야. 하고 싶은 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씨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지가 오래였다. 무슨 수가 없을까? 또 무슨 그릇터기가 있어야 비비지. 그러다도 그래도 돈냥이냐 엎질러 본 녀석이 벌기도 하는 게지 하고, 그야말로 무슨 그릇터기만 만나면 꼭 벌기는 할 자신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박희한 영감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관변에 있는 모 유력자를 통해 비밀리에 나온 말인데, 황해 연안에 제2의 나진이 생긴다는 말이었다. 지금은 관청에서만 알 뿐이나 축항용지, 그러니까 항구를 만든다는 얘기죠. 축항용지는 비밀리에 매수되었으므로 불어나여 되지 않아 당국자로부터 공표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돈 될 만한 부동산 정보를 하나 얻은 거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영지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석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남이 모를 만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듣게 됐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까지에게 왔다? 그 얘기는 남들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 정보를 통해서 무언가에 투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서 딱 그거야. 중략 다음이야.
초씨는 이날 저녁에 박희영 영감에게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그러니까 중략은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을 딱 건너뛴 거네요. 그래서 앞에서의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랐다.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에 매매, 중간에서 매매를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구나, 안초시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에 밀린 거지. 이런 시대에 밀린 거야. 그래서 이 안초시가 상징하는 게 바로 구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이렇게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안초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안초시가 다시 한번 그 메인스트림, 거기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긴 하지만, 여기 어떻게 돼? 실패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 이 복덕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부녀지간이란 말이야. 이제 아버지와 딸 사이에 지금 그 사이가 더욱 멀어지게 된 사건이 지금 요 사건이잖아. 여기서 이제 사기 맞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 그런, 그러니까 천륜이지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서도 결국에는 뭐가? 돈이야, 돈. 돈이 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그 안초시의 딸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딸은 즉석에서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때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딸을 말하는 거죠. 이내 잊혀지지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다. 돈이 된다니까. 돈이야, 돈. 지금 여기에서 다 인물들은 돈, 근대화는 돈,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딸은 솔깃해서 어떻게 됐어? 이제 투자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이야. 서참이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내깟 놈이 천생 각해지 별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서참이에 대한 그 라이벌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싫다고 해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의 동감 쳐주세요.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거기다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극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이건 지금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이제 그 안초시의 반응이야. 처음에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 이렇게 어차피 이 정보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좀 어느 정도 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그 생각에 지금 청년에 대한 태도가 어때? 달라지죠. 네, 그렇게 그 장면에서는 청년에 대한 이제 안초시의 태도 좀 확인해 주면 됩니다. 1년이 지났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정보가 왔다? 망한 길입니다.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000원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나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한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한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다 관변 모씨가 꾸민 연극이었다. 그러니까 다 사기 맞은 거지. 이 관변 모씨는 어떤 거야? 나쁜 놈인 거야. 왜냐면 지금 너무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였다가 해보고 나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손해볼 걸 어떻게 한 거야? 남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인물들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 뭐 때문에? 돈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녀 사이의 거리는 관계는 더욱 악화가 된 거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및 놀이듯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그리고 안경다리에다가 네모 쳐주세요. 이 안경다리는 결국 안경다리가 부러진 거잖아. 한쪽이 망가진 거야. 결국 불구인 안초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만 좀 볼까요? 삼 번 문제에서 보기에다가 좀 밑줄을 치죠. 두 번째 줄, 복덕방은 이러한 파행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몰락하고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조차 지위가 하락한 노인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안초시가 되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를 중시하던 전통이 물질 중심적 가치관으로 인해 해체되던 당대 현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대. 그러면 지금 전통에 대해서 글쓴이는, 작가는 그러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죠. 긍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체되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제 뭐 안초시라든지 서참이라든지 박희한 영감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그 작가는 좀 연민의 시각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자식 세대들 있죠? 신세대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9세대라고 하면 이제 신세대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복덕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